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 국정 기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과연 변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네. 뭐 득표율로만 보면 17% 이상 패배를 했죠. 네. 근데 분석을 해보면 소위 중도층의 이반이 확실하게 나타난 선거 결과였고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경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시간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듭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인데요. 신규민 의원께서는 반성, 공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나올 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 아니고요. 예. 행동이죠. 이 말은 굉장히 옳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강서 선거를 통해서 내 책임을 어느 정도라도 통감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요. 직접 언급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김태호 공천에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게 김기현 대표 공천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에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인의 행동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비서실, 내각, 당 그래가지고 모든 점에서 그러면은 당과 정이 바뀐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옳은 얘기 다 나왔어요. 네,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얘기들을 예. 전부 다 해놨는데 예. 이 말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아주 빠른 시간, 이른 시간 안에 보여주지 않으면 역시 이번에도 말뿐이구나라고 그럼 인사라 하는. 하면요. 네. 지금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필요하죠. 대통령실입니다. 다 지금 다 있어야 다 한다? 필요하죠. 당대 정이 다 필요하고요. 예. 이번에 특히 강서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마곡에서 진 것을 분석해 보면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이 다 특히 마곡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 대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마곡 선거 결과를 보면은 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 쪽에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말뿐 아니라 행동도 더 필요하고 특히 인사가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또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렇게 국민 삶과 어려움, 특히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 대출로 인해서 갖고 있는 고금리의 어려움 이렇게 다 산적해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당과 정부는 도대체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뭐 하냐라는 목소리가 주로 이렇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변해가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반성하거나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안정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좀 표현만 변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했어요. 제 생각이 신경민 의원님과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생각이시군요. 천하람 위원장처럼 뭐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더 이상의 더 구체적인 발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행동으로 상황 보여줘야 될 아닌가. 때다. 뭐 그래서 저도 맨 처음 생각한 게 네. 인사권의 변화. 예.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인사를 그 지명하거나 네, 임명함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중점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예. 이념과 관련된 어떤 그 정책, 뭐 어떤 뭐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만 네. 뭐 육사에 있는 흉상을 어디로 옮기느냐 예. 이런 거보단 지금 보면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 4%를 넘었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3.5%에 계속 동결되어 네, 있는데 네. 국고채 금리가 4%가 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할 거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경기 하강 국면에 금리는 오르면 사실은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할 시기다 국민들께. 그럼 구체적으로 그냥 인사를 말씀하셨고 정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책으로 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지금, 논의가 이슈죠.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네. 의료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오려면 사실은 보험 수가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고 흉부외과나 소아과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요새 사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심평원에서 결정하는 보험 수가의 조정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강한 정부, 네. 힘센 정부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사실은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회 의석 분포가 115대 180인데 어떻게 네. 세겠어요. 예.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다 막히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부인데 발언이 세다 보니까 힘센 정부처럼 국민들께 비춰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인사와 정책으로 좀 더 보여줘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 관련해서요. 지금 뭐 민주당도 한번 혁신위 체제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번 주 일요일에 국민의힘도 뭐 혁신위원장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입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정운찬, 김병준, 안대희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글쎄요. 그분들 중에서는 나는 안 가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아무 말 안 하는 분들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인사로 싶어요. 보여줘야 한다. 물론 이게 근데 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긴 합니다만. 글쎄 뭐 국민들이 그렇게 감흥을 느낄 정도의 분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사람보다는 중요한 게 지금 혁신위원회의 위상이거든요. 네, 혁신위는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를 민주당에서 봤는데 그 실패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였고 네. 예상보다 훨씬 더 약했고 김은경 위원장의 또 실패로 인해 가지고 예. 혁신위 자체가 지금은 민주당이 혁신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예.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있으나 마나 내지는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시끄럽기만 했거든요. 예. 근데 국힘당의 혁신위도 글쎄요, 뭐 거의 진배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아마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국민들도 네. 국힘당의 혁신위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17일 날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통합위원장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새로 신임 당무 맡은 분들 다 같이 만났었고 네. 어제 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사역과 또 만났고요. 예. 2번 연속 만난 거거든요. 네. 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몇 시간 만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번에 새로 당직에 임명된 분들과 만난 것은 누가 봐도 예.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예, 없죠. 만찬 때 보고 또 오찬 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예. 그 다음날 예, 오찬을 예, 또 예, 예. 가졌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네. 지금 새로 출범한 소위 김기현 2기 네. 체제가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만나 주느냐, 뭐 밥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예, 딸린 예. 것이 아니고 예. 결국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정체되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결국엔 힘이 실리고 안 실리고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아무리 자주 만나 주더라도 네.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네. 정체돼 있거나 하락 오히려 국면에 들어선다고 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렇군요. 지금 총선은 불과 이제 6달도 안 남았는데 네. 제깍 그 시계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 지지도가 안 올라가면 버텨낼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내년 기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통합이 만찬에서 그때 이제 그 공감이란 단어도 나오고 반성이란 단어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과의 소통 강화뿐만이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론이 있지 않을까 내년 총선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한길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아시잖아요. 네, 같이 저 당대표를 할 때 제가 최고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안철수 대표 영입을 해서 공동대표를 만드는 그 과정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 잘 알면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입니다. 역할, 뭐 지금 어떤 역할? 예.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김한길 대표는 조용하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복잡하고 네. 큰 그림을 그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영입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주목하는 분들보다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갑자기 그 사이에는 물밑에서 조용하다가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고 또 두 사람이 서로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창부수 같은 그런 그래요. 저희 느낌을 뭐라고 했는지 좀 볼까요?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네.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했고. 국민통합위를 또 극찬을 예,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국민통합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위원회 중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름. 저 자리에요 김기현 대표도 있었잖아요. 그 있었죠.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언론 보도는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는 그냥 장식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오찬 때 그래서 다시 만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 정도로 서로 극찬을 했으면 서로 귀하가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전적으로 다 자, 들을 역할론 거야. 큰 그림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역할론 네. 큰 그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어차피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내각도 있고 비서실도 있습니다만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공천. 네, 그래서 예. 공천은 253개, 이 선거 제도가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제도대로라면 253개 지역구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례인데 그 중에 비례의 반을 여당 정도가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뭐 한 20개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의도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힘당의 최대 관심사인데 야당도 관심사겠는데요. 야당도 내 상대방이 누가 뛸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죠. 네, 김영남 전 의원도 아시잖아요, 김한길. 아니 뭐 저는 큰 인연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아. 삼청동에서 사무실을 쓰실 때 제가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예. 제 앞에 김한길 당시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랬군요. 예. 먼저 방에 들어가시더니 한참 말씀을 나누고 나오시고 저는 한참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 간의 어떤 친분 내지는 두 분 간의 신뢰 관계는 뭐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의 어떤 네. 정치권에서는 바라볼 때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예. 등장할 수 있는 카드다. 뭐 이런 게 어떤 그 공통된 인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제보자죠.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려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 또 여러 목소리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털어도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망신주기로 계속 지금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특히 버카랑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을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꺼내는 것은 뭐 전형적인 뭐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나 등등 코인 사건에도 사실은 자정 능력, 자정 기능이 사실은 멈춰서 있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법카 의혹 관련해서 다시 또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동연 지사가 국감에서 한 발언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감사, 경기도 자체감사가 있었는데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발언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년 한 반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요. 네. 작년 대선 직전에 2월 달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가지고 그때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감사관이 김희수 변호사라고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어 달 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했었군요. 4월 말쯤 결과가 나왔고 7월에 김동연 지사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아마 결과를 그 즈음에서 봤을 텐데 1년이 지금 훨씬 지난 시점에 국힘당 의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저에게로 불쑥 꺼낸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그 사이에 경기도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많고 뭐 보도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내놓으려고 그랬으면 진즉에 작년에 나오든지 아니면 올해 나오든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혀놓은 거니까요. 근데 이걸 저렇게 국정감사 시간에 지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이걸 또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김희수 감사관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살벌하게 감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김동연 지사가 이 결과를 작년 7월 취임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 탁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김동연 지사 이 팩트도 팩트지만 원래 감사의 보고서도 중요하지만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시점에 국감이라는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라는 것이 그걸 물어보는 매우 거예요.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당 안에 한쪽에서는 이 김동연 후임 지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섭섭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 독립선언을 한 거네, 대권에 시동을 걸었네, 그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치적 의미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00건 정도, 최대 100건 정도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또 권익위원회가 또 이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건너갔다. 이미 이루어진 수사가 있고 여기에 다시 권익위원회와 경기도 감사의 고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사법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김명남 의원께서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지금 이
그 법화 부정사용 의혹 관련해서는 좀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결론이 아직은 내려진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네. 마치 군대에서 고참병이 신병한테 5천 원 주면서 PX 가서 담배 2보로 사오고 뭐 과자 10봉지 사오고 남는 거는 거스름돈은 너 가져. 뭐 이런 거하고 상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의 말대로 100여 회에 걸친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하면 어쩌다 한두 번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스시를 사왔다. 그러면 뭐 이게 왜 무슨 돈으로 사왔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회, 뭐 100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스시가 된 적도 있고 소고기, 뭐 오리백숙, 케이크, 꽃다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누가 봐도 이거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부인인데 그 부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적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 주장은 사용됐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비용을 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글쎄요, 낸 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낸 거는 확인이 안 되고 몰랐을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사용할 물건 아니면 본인이 섭취할 음식에 대한 그 대가를 준 적이 없는데 물건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디선간 돈이 나왔을 거로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권익위도 지금 대검에 그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서의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씨 1심 재판은 나왔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네요. 이 1심 재판은 그 당시에 대선 때 김혜경 씨가 그 의원 부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은 그 공직선거법 관련이고요. 이 법과 관련 부분은 지금 수사가 이미 그러니까 지금 세 갈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하고 권익위가 고발한 거하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것도 수사 의뢰를 한 거고 그래서 세 갈래가 지금 하나로 어디선가 수사기관에서 합해서 수사가 진행될 근데 수밖에 박찬대 없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지금 말은 법인카드 관련해서 129번 압수수색을 다 했다. 전형적인 지금 망신 주기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있어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129번 압수수색은 아니고 그 법카가 찍혔던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을 임의로 제출받은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정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법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참고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은 참고인을 이렇게 막으니까 국회에서 막으니까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건 이제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건 정면 대응을 민주당으로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군요.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 조명현이네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죠. 얼굴을 저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일종의 양심 선언, 공익 제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이 확정됐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출석이 무산된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7급 공무원 출신이 아마 저 조명현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